요즘 정말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아트페어 흥행의 시대일까요? 아니면은 좀 뭐라고 성행 흥행? 하여간 대단히 많은 아트페어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아트페어에 집중하고 있는 화가님들이나 참여 갤러리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견이긴 합니다만 좀 긴장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이죠. 23년 9월 이후의 미술시장 거래 규모의 하락에 따른 일시적 반등 효과가 현재 아트페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술시장이 다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30만원, 50만원, 70만원 시장이 상당한 활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술시장의 대중화라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이들이 구매한 작품들이 이사갈 때 버리고 가는 물건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히 우리로 남고 있죠. 만일에 2, 3년 후에 현재 판매된 작품들이 좀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사갈 때 버리고 간다면 글쎄요, 미술 시장에서 현재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트페어에서 여기 참여한 화랑들도 지금 현재 우선 팔고 보자는 심정으로 일종의 팔아제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그렇지만요, 미술 시장의 저변 확대는 분명해졌습니다. 근데요, 현재의 상황보다도 약간의 미래만 생각해 본다면요, 현재 30만, 50만 원에 구매하셨던 분들의 눈높이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우려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고 예쁘고 가벼운 미술 시장이 곧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미술 작품을 기기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 말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미술 시장에 입문하면서 구매했던 작품들이 현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안 차죠. 눈높이가 달라지거든요.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차는 작품을 사려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건 못 사니까 적당한 가격의 작품을 사려고 하니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시장이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이걸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79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트페어가 난무하는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든가 정답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내놓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속할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방송에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림을 산다는 것은 작품에 담긴 화가의 예술관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소장자는 구매한 작품으로 장식을 하거나 가격에 맞춰 되팔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는 구매자가 자유롭게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화가의 작품 가치 상승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의 미술시장 동향을 보면요,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기보다는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싼 건 말고요. 아직도 좀 비싼 작품들이 갤러리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요, 가격이나 예술가의 정보를 예전에 독점했었기 때문에 갤러리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아트페어의 역할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보 독점을 하질 못하죠, 갤러리가. 대신에 최근의 갤러리 경향 보면요, 돈이 될 만한 그림,
돈을 보유하고 있는 그림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팔리는 양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소장자는 그림을 샀다가 되팔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아트페어에서 구매한 작품을 되팔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에 문제가 큽니다. 사기만 하고 팔고 싶어도 팔 장소도 없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이럴 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술품 리세일 플랫폼 T아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T.art를 하면 T아트 이 앱이 뜹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면은 리세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짧은 광고입니다만 요즘 같은 불황의 미술 시장에는 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을 왜 살까요? 좋아서 산다고요? 글쎄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술이 아닌 것도 뭘까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2, 3년 전에 MZ세대의 구매자들은 작품을 보지도 않고 사들이기도 했었습니다. 화가 이름만 알면 무조건 사들이기도 했었죠. 그냥 투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인과 주식에 대한 이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묶어둘 장소와 물건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식어버리니까요, 그 작품이 품고 있었던 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작품 되사달라고 시장이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가중되는 거죠. 이러니 거래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죠. 그림을 사두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게 있죠. 화가가 죽으면 가격이 오르는데, 이 말이 좀 많이 묻혀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작품 가격을 스스로 올리기는 합니다만 팔려야 오른 것이죠. 리세일이 안 되는 상태 내에서 가격만 올리면 뭐 합니까? 여기 리세일되지 않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요, 아주 많은 작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미술품들,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것들 중에서 개인 취향으로 골랐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구매자를 만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독특한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다른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성이 따라서 그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 구매자들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사치레로 사준 작품들은 리세일이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좋은 작품에 대한 선별 기호나 고민 없이 아는 화가의 작품 중에서 골라야 하니까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가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작품이 잘 팔리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 작품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리세일 시장에 내놓지 않죠. 안 되는 것들만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작품들은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작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요, 화가가 예술가로서 살아남는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그래도 잘 나가는 화가라 그러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내놓죠. 뭐 이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몇 번 거론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현상들을 묶어가지고 시기줄로 나눈 것이 10년 주기설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술 시장이 10년 주기설이 설득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젊은 화가의 작품 거래가 원활합니다.
그죠? 옛날에 그 좀 X세대, Z세대, M세대 많이 나왔잖아요. 밀레니엄 세대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신세대의 경제 활동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이들이 미술 시장을 선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들이 그림을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샀던 그림보다는 더 나은, 더 깊은 예술관을 찾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품 가격이, 구매 가격이 200만원, 300만원대에 맞춰지게 됩니다. 나이로 따지자면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바뀌었죠. 이때는 저기 좀 중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눈에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게 되죠. 30대 초중반 구매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이들 중에서요, 구매한 젊은 화가의 활동이 선명하고, 그죠? 그래야 되거든. 아, 나 그림 잘 샀어. 그림 보면 이 사람, 자긍심이 있어야 또 그림을 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력이 높아진 이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대체로 보기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요, 화가의 예술가 활동이 주춤하거나 작품 성향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가 들리면요, 작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멈춰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자꾸 상승하죠. 나 10년 전에 호당 10만 원이었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나 지금 20만 원 받을래, 15만 원 받을래 해가지고 가격은 높아졌죠. 거래가 없어도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2021년, 22년, 23년 상반기까지 거래되었던 젊은 화가들 중에서 현재 거래가 멈춰버린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가에 대한 관심과 화가의 세계관을 살펴보아야 할 때 잘 팔린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조건 일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방송하겠지만, 예술 작품 중에서 페인팅과 디자인에 대한 작품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이해가 있게 되면요, 미술 시장에서는 페인팅이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를 지닌 작품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좀 개념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개인 이야기나 추억,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등은 사회가 변하면요, 바로 사장됩니다.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사회가 변해도 감상자 스스로가 그림의 스토리를 제작해 넣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살아남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어디에선가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요. 판매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화가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말입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보다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작품에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 시장에서 작품 거래 가격이 곧 화가의 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거래 없는 가격은 허상이죠. 이게 실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속마음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리세일이 어려운 화가의 작품 가격이 호당 20만원, 30만원 하더라도 10호 작품을, 10호면 200만원, 300만원 하겠죠. 10호 작품을 50만원, 70만원에 팔고 싶은 욕망이 이걸 거릴 때가 있습니다. 속마음으로요. 호당 20만원 작품 10호짜리를 50만원에 사서 구매자가요, 리세일 할 때, 야, 이거 2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에 팔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이렇게 해도 화가의 자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들이요, 아트페어가 성행하는 요즘 시절에 미술 작품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이라보다 그냥 어설프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잘 팔리는 작품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신진화가나 아직 명성을 얻지 못한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늘 고민이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예술가의 예술관과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지원하고 도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판매가 될지, 언제 이것이 고항으로 갈지 그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화가들과 무수히 쏟아지는 미술품들, 미술 시장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